2025년 지금 전 세계 소셜미디어를 뒤흔든 한 편의 영상이 있습니다. 유럽의 한 가족이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방문한 모습을 담은 영상이 이틀 만에 500만 뷰를 돌파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 놀라운 현상을 취재하려던 BBC 기자에게는 예상치 못한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작 휴게소 얘기로 특집을 만들겠다고? 화장실 얘기가 무슨 국제 뉴스냐라며 상사가 강력히 반대한 것입니다. 15년 베테랑 프로듀서는 진짜 뉴스는 정치와 경제라며 취재를 막았지만 32세 여기자 사라 톰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 중국, 일본 세계 각국 휴게소를 직접 체험한 그녀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시설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작은 휴게소에 숨겨진 각국의 문화와 국민성,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놀라운 사회적 파급 효과. 상사의 해고,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파헤친 한 기자의 용기 있는 도전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국제부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샬럿 에반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은 꽤 뿌리 깊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은 디지털만 앞선 미완의 국가 정도였거든요. 2년 전 서울 출장이 그 편견을 더 굳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길부터 막혔죠. 택시기사는 영어를 못했고 지하철 안내방송은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호텔에서 와이파이도 자꾸 끊겼습니다. 이게 IT 강국이라고. 그때 속으로 비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번 아시아 인프라 리포트를 준비할 때도 한국은 제외하려 했어요. 일본, 싱가포르, 홍콩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런던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샬럿, 한국도 포함해주길 바라네. 에드워드 팀장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인프라요? 솔직히 말해서 겉만 번지르르 하지 않나요? 실제로는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이에요. 그래도 넣어줘.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거야. 결국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형식적으로만 다루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실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뒤적이면서도 한숨만 나왔어요. GDP 대비 IT 투자 비율은 높지만 실제 인프라 체감도는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제 머릿속 한국은 여전히 포장된 아시아였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덕성 휴게소라는 곳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질 곳이란 걸 말이에요. 항공편을 예약하면서도 내심 걱정이었어요. 이번에도 실망스러운 출장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일정을 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본 연결편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루 더 머물러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죠. 설마 이것도 한국 시스템 문제 아냐? 속으로 투덜거리며 일정을 다시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제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될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일본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바로 런던으로 가야 했는데 연결편 문제로 서울에서 하루를 더 보내게 됐죠. 또 한국에서 시간 낭비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하루 종일 있기는 아까웠어요. 그래서 서울 근교라도 돌아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덕성 휴게소라는 곳이 눈에 띄더라고요. 한국 최고의 휴게소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었어요. 휴게소가 뭐 대단할까? 속으로 웃으며 대중교통 앱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서울역에서 고속버스로 연결되는 경로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환승 시간까지 계산해서 말이죠. 서울역에 도착해서 고속버스 터미널을 찾았어요. 예상보다 깔끔했습니다. 티켓도 키오스크에서 쉽게 뽑을 수 있었고요. 영어 안내도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버스에 올라타니 더 놀랐어요. 좌석이 생각보다 널찍했거든요. 와이파이도 터졌고요. 창밖 풍경을 보면서 그래도 경치는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버스가 휴게소에 멈췄어요. 덕성 휴게소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내리면서도 별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휴게소겠지. 그런데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바닥을 청소하는 로봇이 제 발치를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것도 사람을 피해가면서 말이에요. 어서 오세요. 덕성 휴게소입니다. 기계 음성이 들렸어요.
AI 안내 로봇이 저를 향해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키는 제 허리춤 정도 되고 화면에는 휴게소 안내도가 떠 있었어요. 이게 정말 휴게소 맞나? 순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공항도 아니고 휴게소의 로봇이라니.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더라고요. 발걸음을 옮기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처럼 반질반질했고 천장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자연광이 쏟아졌어요. 여기가 진짜 고속도로 휴게소야?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부터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한국 화장실에 대한 제 기억은 좋지 않았거든요. 2년 전 서울 출장 때 호텔 밖 화장실들이 그리 깨끗하지 않았어서요. 안내판을 따라 걸어가는데 화장실 입구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자동문이 제가 다가가기도 전에 열렸어요. 그리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공공시설이 맞아?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바닥은 고급 호텔 수준이었고 벽면은 깨끗한 타일로 마감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변기에 다가가자 뚜껑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비접촉 센서였죠. 완전히 변기 시트가 따뜻했습니다. 옆쪽 패널을 보니 온도 조절 버튼까지 있더라고요. 변기 옆에는 향균 시트가 비치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손을 대면 한 장씩 나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화장실 안에서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클래식이었는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어요. 세면대로 가니 더 놀랐습니다.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물이 나왔어요. 비누도 자동이었고 수건도 센서식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LED 조명이 얼굴을 환하게 비춰줬어요. 이게 대체 뭐야?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이 아니었거든요. 2년 전 경험했던 그 불편함은 어디 간 거죠? 밖으로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 반응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모두 당연하다는 듯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도 익숙하게 센서를 작동시키고 계시더라고요. 의심이 들어서 다른 화장실도 가봤어요. 장애인용 화장실, 가족용 화장실, 모두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좋았어요. 기저귀 교환대, 유아용 변기, 휠체어 접근성까지 완벽했거든요. 정말로 제 머릿속 데이터와 현실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야? 지금까지 제가 가진 편견이 틀렸던 걸까요?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이 과연 진짜 한국이었을까 하는 의문 말이에요. 화장실에서 받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배가 고파졌어요. 시계를 보니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 음식이나 먹어보자. 휴게소 음식이야 뻔하겠지만 푸드코트를 찾아서 들어갔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일반적인 휴게소 구조가 아니었어요. 깔끔한 테이블과 의자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QR코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QR코드를 스캔해 봤어요. 그러자 제 휴대폰에 메뉴가 뜨는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오, 이건 편리하네. 메뉴를 보니 생각보다 다양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그 중에서 국밥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진도 맛있어 보였고요. 그래, 한국 음식이면 국밥이지. 주문을 넣고 기다리는데 테이블 위 작은 화면에 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주문한 국밥을 끓이는 과정까지 말이죠. 실시간 조리 과정을 보여주다니. 이런 시스템은 런던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투명 주방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개별 주문을 추적해서 보여주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로봇이 제 테이블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바퀴가 달린 배달 로봇이었는데 제 주문 번호를 부르더라고요. 22번 테이블, 국밥 나왔습니다. 기계 음성이지만 또박또박 발음이 정확했어요. 로봇이 국밥을 내려놓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숙련된 웨이터 같았어요. 국밥을 받아보니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온도가 딱 맞았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맛있었거든요. 이게 휴게소 음식이야? 국물이 진하고 고기도 부드러웠어요. 밑반찬으로 나온 김치며 콩나물 무침도 집에서 만든 것 같았습니다.
가격도 8,000원으로 런던 기준으로는 정말 저렴했고요. 옆 테이블에 독일 가족이 앉았어요. 아버지가 영어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유럽에도 없어요. 정말 놀랍네요.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게 신기해요. 독일 휴게소와는 완전히 달라요. 아이들은 로봇이 지나갈 때마다 신기해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로봇도 센서로 인식했는지 깜빡깜빡 불빛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장실에 이어서 음식 시스템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너무 달랐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식사를 마치고 휴게소를 더 둘러보기로 했어요. 사실 BBC 본사에 보고서를 보내야 했는데 인터넷 연결이 필요했거든요. 휴게소 와이파이가 될까? 반신반의했습니다. 와이파이 목록을 보니 덕성 휴게소 프리 와이파이가 보였어요. 비밀번호도 필요 없었습니다. 연결해보니 속도가 놀라웠어요. 런던 사무실보다 빨랐거든요. 이게 정말 오지인가? 속도 측정을 해보니 다운로드 속도가 200mbps가 넘었어요. 업로드도 100mbps를 넘어섰습니다. 이 정도면 HD 영상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시험 삼아 BBC 본사에 화상통화를 걸어봤습니다. 화질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음질도 깨끗했고요. 런던에 있는 동료 마크가 놀라더라고요. 샬럿, 화질 정말 좋네요. 어디서 연결하는 거예요?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요. 휴게소에서 이 화질이 나온다고요? 정말이에요? 마크도 믿기 힘들어했어요. 런던 BBC 스튜디오에서 연결하는 것보다 화질이 좋았거든요. 통화를 끝내고 주변을 더 살펴봤어요. 교통 안내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형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고속도로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서울까지의 소요시간, 교통체증 구간, 우회로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AI 안내 키오스크도 있었어요. 터치스크린으로 목적지를 입력하면 최적의 경로를 알려주는 거예요. 대중교통 연계 정보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서울역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키오스크에 물어보니 즉시 답변이 나왔어요. 버스 시간표, 지하철 환승 정보, 예상 소요 시간까지 모두 나왔습니다. 영어로도 완벽하게 안내했고요. 휴게소 곳곳을 돌아보니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띄었어요. 전기차 충전소는 기본이고 수유실, 반려동물 휴게 공간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시설이 첨단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청결도였습니다. 로봇 청소기들이 계속 돌아다니며 바닥을 청소했어요. 쓰레기통도 센서식이었고 분리수거도 자동으로 안내했습니다. 말도 안 돼. 스튜디오보다 빠르잖아. BBC 본사에 파일을 전송해보니 정말 빨랐어요. 20MB짜리 영상 파일이 3초 만에 업로드됐거든요. 런던 사무실에서도 이런 속도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었어요. 첨단 기술이 집약된 복합시설이었던 거죠.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인프라보다도 앞서 있었습니다. 휴게소에서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즉시 런던 본사에 연락했어요. 아시아 인프라 리포트의 주제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에드워드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런던은 새벽이었지만 급했어요. 에드워드,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샬럿, 지금 몇 시인지 알아? 뭔 일이야? 한국 리포트 주제를 바꿔야겠어요. 한국 인프라 시스템 특별 기획으로 말이에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뭔 소리야? 갑자기 왜? 지금 한국 휴게소에 있는데 정말 놀라워요. 화장실, 와이파이, 로봇 시스템. 이런 걸 BBC에서 다뤄야 해요. 휴게소, 샬럿, 정신 차려. 우리는 BBC야. 화장실 리포트하는 곳이 아니라고. 에드워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에요.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요. 샬럿, 너 지금 제정신이야? 화장실, 와이파이. 이건 다큐가 아니라 여행 예능이잖아. 하지만 진짜 사회의 수준은 일상에 있어요. 정치나 경제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요. 정치, 경제, 지정학으로 승부해야지. 그게 우리 BBC의 정체성이야. 전화가 끊어졌어요. 다시 걸어서 화상회의로 연결했습니다. 에드워드뿐만 아니라 동료 마크도 참여하고 있었어요. 샬럿, 뭘 보여주고 싶은 거야?
직접 보세요. 휴대폰을 들고 휴게소를 돌아다니며 실시간으로 보여줬어요. 로봇 청소기, AI 안내 시스템, 첨단 화장실, 모든 걸 생중계했습니다. 마크는 처음에 중립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흥미롭긴 하네요. 하지만 이게 뉴스거리인지는. 그런데 정말 인상적이긴 해요. 이런 시스템은 유럽에서도 보기 힘들거든요. 마크가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에드워드는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이런 걸로 뭘 증명하겠다는 거야? 시청자들이 이런 걸 보고 싶어 할 것 같아? 물론이에요. 이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거든요. 긴장감이 도는 회의였어요. 마크가 저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 샬럿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요즘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이런 콘텐츠거든요. 에드워드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했어요. 널 도쿄 특파원으로 키운 게 실수였군. 그 말에 저도 화가 났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 실수의 끝을 보여드리죠. 뭔 소리야? 데이터로 증명해 드릴게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회의가 격하게 끝났어요. 에드워드는 화가 나서 먼저 나갔고 마크만 남았습니다. 샬럿, 정말 확신해요? 네, 확신해요. 이건 BBC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럼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에드워드를 설득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마크의 지원을 받게 되어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에드워드를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 BBC 경력이 걸린 승부가 시작된 거죠. 일주일 후 런던 BBC 본사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덕성 휴게소에서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정리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에드워드 팀장을 비롯해 경영진까지 참석한 자리였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첫 장에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어요. 덕성 휴게소 하루 이용객 수 2만 명, 고객 만족도 98.7%, 외국인 재방문율 89%. 이런 수치들을 영국 휴게소와 비교해서 보여줬습니다. 영국 고속도로 휴게소 평균 만족도는 62%입니다. 덕성 휴게소는 98.7%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에드워드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부족하죠.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화면에 제가 촬영한 영상들이 나왔어요. 로봇이 서빙하는 모습,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 다국어 지원 AI 키오스크, 모든 게 실제 현장에서 촬영한 거였어요. 진정한 선진국은 공항보다 화장실에서 먼저 느껴집니다. 제가 준비한 핵심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독일 가족과의 인터뷰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유럽에도 없어요. 정말 놀라워요. 독일 아버지의 증언이었죠. 이어서 프랑스 관광객, 미국 출장객들의 인터뷰도 나왔어요. 모두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경영진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이게 한국 전체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경우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준비해둔 자료를 꺼냈어요. 한국 내 다른 휴게소들, 지하철역, 공공시설들의 데이터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이미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에드워드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뭘 하자는 거야? 한국관광청 홍보 영상 만들자는 거야? 아니요. 우리 시청자들에게 진짜 미래를 보여주자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BBC 시청률 분석 데이터였습니다. 작년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일본의 편의점 시스템을 다룬 다큐멘터리였어요. 시청자들은 일상 속 혁신을 원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경영진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마크가 저를 지원해줬어요. 샬럿이 맞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요즘 트렌드예요. 시청자들은 정치 뉴스에 지쳤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기술 소개가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의는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이 어떻게 시민들의 일상을 혁신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게 진짜 저널리즘 아닌가요? 경영진 중 수석 편집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롭네요. 시청자 반응도 좋을 것 같고요. 에드워드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이건 우리 BBC의 정체성과 맞지 않아. 정체성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BBC의 정체성은 진실을 보도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본 것이 진실입니다. 에드워드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지만 경영진의 표정은 나쁘지 않았어요. 수석 편집자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리포트 승인합니다. 한국편을 BBC 아시아 메인 콘텐츠로 제작하세요. 그 순간 정말 안도했어요. 제 신념을 지켜낸 거였거든요. 6개월이 흘렀어요. BBC에서 방송된 한국 덕성 휴게소 리포트는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시청률 7.2%로 그달 최고 기록을 세웠고 온라인 조회수는 500만 회를 넘었어요. 더 놀라운 건 후속 효과였어요. 유럽 각국에서 한국 인프라 벤치마킹 요청이 쏟아졌거든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오늘은 후배 기자 제시카와 함께 다시 덕성 휴게소를 찾았습니다. 후속 리포트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선배, 정말 여기가 그 유명한 휴게소예요? 제시카가 신기해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6개월 전과 똑같았지만 제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관광버스에서 내리는데 기사 아저씨가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BBC 그 기자님 맞죠? TV에서 봤어요. 네, 맞아요. 덕분에 외국 손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고마워요. 관광버스 기사까지 저를 알아보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휴게소 안으로 들어가니 더 많은 외국인들이 보였어요. 유럽 관광객들이 휴대폰으로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고 일본 관광버스도 여러 대 와 있었어요. 와, 정말 로봇이 청소하네요. 제시카가 감탄했어요. 저도 6개월 전 똑같은 반응이었는데 이제는 당연해졌습니다. 예전 자리에 앉아서 다시 국밥을 주문했어요. QR코드, 실시간 조리 화면, 로봇 서빙,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국밥이 나오자 제시카가 놀라더라고요. 진짜 로봇이 가져다 주네요. 신기해요. 저도 처음엔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국밥을 먹으며 6개월 전을 떠올렸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습니다. 선배, 이 리포트 때문에 힘들지 않으셨어요? 에드워드 팀장님이랑 갈등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힘들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실제로 에드워드와는 아직도 어색한 사이예요. 하지만 경영진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저를 아시아 담당 수석 기자로 승진시켜줬거든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여기 사람들은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시카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일상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신기해하는 걸 오히려 신기해하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갔어요. 6개월 전 제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린 바로 그 화장실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깨끗하고 첨단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6개월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여기가 BBC보다 한 수 위라는 걸 이제는 저도 알아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웃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시스템적으로, 기술적으로, 사용자 경험 면에서 모든 게 BBC 런던 본사보다 앞서 있었어요. 휴게소를 나서며 제시카에게 말했어요. 제시카, 기자로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뭐요? 진짜 문화는 높고 화려한 곳이 아닌 누구나 찾는 일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멋진 말이네요. 기사 제목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버스를 기다리며 덕성 휴게소를 다시 바라봤어요. 6개월 전엔 그냥 휴게소였는데 이제는 제 인생을 바꾼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변한 건 한국이 아니라 저였다는 것을. 한국은 원래 이랬는데 제가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편견 없는 보도를 계속해야겠다고. 진실을 보는 눈을 잃지 않겠다고. 덕성 휴게소는 제게 단순한 취재지가 아니었어요. 제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관점을 준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제가 더 나은 기자가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덕성휴게소에서 깨달은 건 단순했습니다. 진정한 문화는 화려한 전시장이 아닌 평범한 일상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많은 진실을 가렸는지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놓치고 있는 일상 속 놀라움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